리더를 위한 구조화 수업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리더로서 우리 팀원이나 직원들의 유형 중에 이런 유형들이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리더로서 구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기여 착시형 인물이 무엇이고 어떤 행동 특징이나 언어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발견하고 조직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 섹션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여 착시형 이탈자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어와 행동 특징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행동 특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메타인지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아는 걸 안다고 할 수 있는 상태, 메타인지라고 하죠.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용어들이 좀 유행으로 좀 번진 적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메타인지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여 착시형 이탈자들은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퍼포먼스는 어떤지에 관해서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저도 우리 대표님도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된 길이고 답이 없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이래서 되는 거고 저거 저래서 안 되는 거고, 메타인지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실제로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이게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여 착시형 이탈자는 이러한 감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고요. 가다 보면 우리가 또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쉽게 포기하는 경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기여 착시라는 말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에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하는 데 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바빠 보이는 티내기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중책을 맡은 것처럼 역할을 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과 책임이 괴리가 일어날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로 포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기가 꾸며놓은 자기 이미지만큼 기대되는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프로지 않습니까? 프로의 세계에서는 저는 물러설 때는 과감하게 물러서고 미련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역할이 주어졌을 때는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프로의 영역이라면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그런 집중, 몰입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기획이 없이 LLM을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질 경우에는 손을 놓아버리는, 나 대신해서 우리 대표님 1인 기업할 때 내가 하던 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부여해줬는데 그 역할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우리 시도했으니까 우리 과정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학생이나 동아리 차원에서는 용인이 될 수 있지만 생존 현장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다 안 돼서 막 그거는 아쉽지만 그만하자 이런 게 아니고 능력 있는 척 뭔가 만들어낼 것처럼 하면서 성과는 나오지 않는데 그 과정에 있는 착시를 일으키면서 조금 더 하면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대표자가 처음이다. 그리고 팀원들이 많아지는 게 생각보다 처음이다. 내가 급여를 주는 입장에서요. 그러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좋은 대표이고 싶고 내가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살아온 만큼 내가 그렇게 팀원들에게 직원들에게 해주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라고 기대를 하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대표님이랑 같은 입장입니다. 대표님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회사 자금이 소진되면요. 가장 먼저 찾는 게 자기 월급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착시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언어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었으면 못해요. 대표님 저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뭔가 잘 되면 제가 이런 거 아이디어 먼저 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말 습관이 내재화되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리더로서 이런 유형들을 감지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유형들은 왜 이런 행동이 고착화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능성입니다. 이런 유형은 내실 있는 성과보다 자기 인정 욕구가 더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적인 거를 쫓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나타나거나 벽을 만나면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서사를 가져가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자기 서사에 비해서 기대되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자기의 기여도를 많이 부풀려서 뭔가 수치로 얘기해야 되는데 수치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뽀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형용사를 많이 씁니다. 뭔가 풍성하게 뭐를 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자기 성취를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이들의 동기 요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유형을 방치하게 되면 정말 내실 있게 성과를 내려는 사람들이 이탈하거나 조직이 조금 지속 가능하지 못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성과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몰라주시다니 너무 서운합니다. 라고 해서 또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의 프레임에 갇혀있지 마시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조직 운영자로서 구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뭔가를 배워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기만하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리더로서 대응을 하자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로서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어떻게 사전에 발견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요. 뭔가 말은 되게 잘합니다. 이런 유형들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소위 말해서 영어 표현이라 죄송하지만 내로 다운 해가지고 실제로 이 업무에 부딪히면서 경험한 게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인지가 자기의 능력에 대한 메타인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이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은 잘 하는데요. 그럴듯한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포인트가 아닐까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애티튜드나 뭐 이런 인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퍼포먼스가 왜 그렇게 안 나오나 그런 관점에서 또 집중을 해주시면 보다 명확하게 구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정에서 대립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팀 내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부풀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유형들이 어디 가서 막 말할 때 얼마 전에 어떤 평가를 갔었는데 그 도전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자기가 구현을 했대요. 여기서 개발하시는 대표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기능에 어떤 파트를 맡아서 뭘 구현했다는 거야 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 만들었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아무튼 조금 다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부품하게 만들어서 본인이 다 이끈 것 같은 서사를 굉장히 잘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를 봐야 되고요.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조직이 자원의 누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담이나 비공식 대화 등을 통해서 막 영웅담처럼 아니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막 일일이 다 감시하라 이런 게 아니라요. 생활 패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경우에 한번 구조적으로 살펴보자 라고 하는데 초점이 더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 프로젝트 제가 다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기여가 있었는지 한번 뜯어서 살펴보시죠. 이렇게 대응을 구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대표자나 리더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는 그 서사에 속아서 급여를 제공해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에너지, 우리 자원, 우리 리소스 모든 것들이 그 서사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로서 가지고 가야 하는 경계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과는 다들 귀에 막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고 할 겁니다. KPI, 뭐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할 건데 수치화에 능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도 10명 중에 1, 2명 내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각 프로세스를 세분화시킨 다음에 달성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팀 프로젝트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 팀에서 어떤 역할을 다 맡아 있는지 조목조목 역할 배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성과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아서 믿어주면 잘하겠지 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거의 없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뭐 편의상 뭐 보고서를 받지 않고 그게 막 허례허식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최소한으로 서류화할 수 있는 거는 서류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꼬리 잡아서 감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거는 서류화를 해놓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뭐 무시할 필요는 없고요. 막 이게 뭔가를 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다가 막 정말 고생하셨고요. 정말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의를 갖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또 나 없으면 안 들어가네. 뭐 그런 착각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 업무는 이게 좋습니다. 이거는 요거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업무에 관한 피드백을 반드시 따라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어 착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수업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창업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님들을 늘 존경합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내 재생 목록에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알림을 주기적으로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눈부실 하루 보내시고요. 편안한 오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